오늘은 50대 청년이 많아다. 청년 밑에서 제가 정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나요? 예. 1부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리고 2부는 비상을 꿈꾸다. 3부는 Q&A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40분을 넘지 않는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를 제가 한 12분 정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별개로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대략 군대까지 나오는 시간은 거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거의 25 전후로 다 졸업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도 없고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중견기업, 지금은 회사가 없어지만 OPC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장교 중위로다 좀 제대를 해서 뭐를 할까? 그때는 저희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나 휴먼대 이런 데 이력서만 넣으면 장교 출신들 그냥 입사해도 시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데보다는 거기는 스카이 출신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 회사에 가서 거기서 용의 머리가 되자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제가 사장을 목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를 정한 거는 10년 이내에 그 회사의 사장을 하자. 어떻게? 제일 먼저 출근해서 마지막 퇴근하자. 그래서 굉장한 일벌레였습니다. 보통 사무실에 출근하면 6시, 퇴근하는 시간은 밤 12시 해서 제가 단시간 내에 5년 만에 그래도 과장의 직책에 올라가고, 또 통제실, 비서실 겸 통제실입니다. 직원이 한 1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스타가 저희 사장이었는데 제가 사인을 해야만이 자금이 나가고 그러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OPC가 노조가 설립이 돼서 저희는 계열사였는데 우리가 돈 벌어오면 그 돈이 다 본사로 저 박일선 회장, OPC 회장한테 다 가더라고. 대유공전 그래서 제가 그런 불의를 못 참고 또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하게 되면 너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뭐로 갔냐면 부위원장으로 갔는데 날마다 전무하고 저거는 룸사롱에서 술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 보니까 제가 자기 밑에 따 기획실 그런 데 따라두면 또 노조 활동을 못 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사표를 쓰고 그때 창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직원들 3명 데리고 돈 300만 원, 지금 좀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제가 몇 년도? 90년도, 9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 서울에는 똑똑한 사람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이 안 가는 길을 대전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거 방 하나 얻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같이 잠자면서 우리 집사람은 사무실에서 격리 봐주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약 대략 한 5년 만에 연 매출액가 5천만 원에서 약 한 250억까지 가는 회사로 만들어서 우리 분야에 광통신 분야에는 국내에 제일만 되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승승장구에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종합청사 앞에 대략 사업을 한 1,500평짜리 부채 하나도 없이 회사를 만들고 기사를 2명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워낙 제가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손님 접대고 2시에 가면 4시에 골프장에서 또 준비하고 있다가 5시에 골프 쳐야 되고 그날 36홀 돌아야 되고 한 달에 27번 좀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영업대로 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00명, 300명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는 광통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왕국이라는 그 케이블 까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하는 건 저희 달래는 대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돼서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도 IMF가 왔는데 97년도에 제가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채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6, 7억씩 결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희련이 저만 온 게 아니지만 이거 직원들을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까 30대에 제가 하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만 병원에 가도 이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병원에 갔더니 뭐 특별히 없대요. 아 이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보따리 싸고 단악선에서 운영하는 단식원을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물만 먹고 단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3일이 지나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명예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만에 제가 완쾌를 하고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TV를 2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직원 자르는 거, 하나는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악 맨주먹 팀이 더 되겠느냐. 잘 될 때 회사를 정리하자 라고 해서 다시 직원들하고 추진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99년도 그때 또 이제 벤처금이 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를 놔두질 않더라고요. 돈들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도 괜찮고 영업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KTB라든지 뭐 벤처 회사들이 16배로 해서 돈을 가지고 싸들고 오다 보니까 뭐 파묻죠. 근데 준비되지 않게 남의 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낌새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내 돈 가지고 그냥 알뜰살뜰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100억, 150억 들어오고 제가 둘내 주식을 10만 주인가 20만 주를 샀는데 1,800원 주고 샀는데 그 10만 원 가는 거예요.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30대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태성은 투자의 기재야. 생각이 좀 싹 다 바뀌더라고요. 고향에 올라가서 2천 시장 한번 해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운대가 제가 2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면서 2001년도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대전에서 남부럽지 않게 진짜 대전에서 가장 부천이라는데 연구단지 앞에 그러다 120, 30평짜리 그러니까 애들 잊어먹으면 찾지 못할 정도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100억이 들어오지 회사에는 되지. 그러니까 이제 또 아직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마음이었으면 제가 이게 되는데 그때는 돈은 들어왔지. 빨리 상장을 시켜야 되지.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셋업박스 만들고 줄이단말기 만들고 뭐 아니면 영업은 제가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것도 갖다가 제가 팔면 어떻게 팔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 잘 됐었는데 결국은 인력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연구원들 만나 보면 저는 건설 마인드였는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제조는 일에 미친 사람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눈치 봐가지고 입차 300명이 보면 하루에 2건씩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낙찰을 해와요. 뭐 하여간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제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회사가 번창을 했는데 요새는 고향에 와서 보니까 제가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30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투자를 질러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류 단말기 우리나라 국내 그 세금 포탈 이유가 그 주류 단말기 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주류 단말기를 제가 국내에 반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납품하는 업체가 보나뱅크라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정치권에 문 들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억 정도 딱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 정도는 내가 커버가 된다. 근데 나쁜 거는 시리즈로 오더라고요. 좋은 거는 시리즈를 안 오더라고요. 바로 했더니 이제 제가 그 코스닥 kell라고 270억 한 법인이 제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법인에 제가 엑기스트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상장을 시키자 해가지고 장외에서는 22배 자본금 50억이었는데 장에서 막 거래가 되고 저보고도 감천한 거 있으면 좀 30배 그러니까 팔라는데 좀 자판점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증권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혹시 꼼꼼한 거 있으면 뭐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했다 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현대에서 분산, 현대 네트워크를 해서 또 150억을 부도를 딱 맞은 거예요. 2003년 2월 27일 날. 그래서 딱 캐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연말이고 이게 또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있고 150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변호사하고 확인해가지고 우리 직원과 우리 주주들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법정관리를 받을 신청을 했죠. 지금 대류가지고 법무법인에 김진환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랬더니 신청하자 딜을 했죠. 못 받으면 얼마, 받으면 얼마 해서 한 다음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제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거래 채권은 없고 금융권에만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가 추락하는 것이, 그때 추락하는 거는 뭐 잘 먹고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정리 아닌 쫓겨난 거죠. 오늘 갑자기 차가 있던 게 차가 없어졌죠. 기사가 뛴 게 없죠. 회사에 갈 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도 한 두세 시간 잤는데 1, 2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황장애와 정신병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회는 CEO 과정이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5월달, 제가 이제 12월달에 법정관리가 들어갔는데 1월달은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3월, 4월, 5월달에 돌아다니면 하늘에서 햇빛이 얼마나 5월달 햇빛이 좋습니까? 그게 저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다가 아니 오는 건 다 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산을 다니면서 어떤 동안에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골프장 가요. 골프장 가도 갈 사람이 있어야죠. 그럼 가면 또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줌마들 3명에다 다 가면 차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또 차 싣고 가고 그러면 집에서 바로 집 앞에서 못 싣고 가잖아요. 난 저쪽까지 택시 타고 가지고 같이 싣고 가야 돼요. 마음한테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 극복을 하면서 1년을 이렇게 보내보니까 아 이대로 내가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라는 생각에 그때 바로 보따리를 12월 달에 2003년 네 그러니까 2004년 12월 달에 보따리 싸고 캐나다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난민이 왔는지 소단지 밥단지 다 들어가 일단 간 거예요. 그냥 야 저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괜히 저는 영어를 못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뭐 하니까 그런 대로 불쌍했는지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얼로 왔냐면 호텔로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석을 받는 거예요. 여행기자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을 어디죠? 여행 가이드 페이퍼 컴퍼니에 집어넣고 그러면 애들 학비를 안 내거든요. 거기서도 하여간 JQ가 발달해가지고 하여간 그러면서 비자를 받으려니까 정착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비행기 값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애틀까지 가면 거기는 얼마 안 걸려요. 시애틀에 가서 받아오고 그냥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자충우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정말로 저보다도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다 했지만 정말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정말 정신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를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육체가 힘들 때는 거기다 갔다가 육체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을 계속해가지고 육체를 보가면 안 되는 거. 그때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떻든 간에 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살만하더라고요. 1년 있다가 여기서 정착하자. 이게 천국이다. 대한민국 가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난 갔으니까 여기서 정착하자. 그래서 또 아파트를 또 어디다 그냥 딱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한번 눌러보고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근데 6개월 있다. 비즈니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비 장사하려고 갈비집을 하려고 갈비집이 잘 되더라고요. 갈비집을 하려고 보니까 허가 나는 데 3년 걸려요. 캐나다가 좀 허가 나는 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또 여기 오른쪽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또. 이쪽에.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한약 먹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내 에너지를 다 발산을 못하니 여기서 밤이슬도 맞고 이슬도 먹어가면서 좀 우유하고 같이 들어가고 식물하고 같이 들어가던 눈이 매일 애 학교 데려다 주고 들여와서 학원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이 농담이나 해야 되고 그 애 2시간 동안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내가 6개월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대로 우리 아들내미 공부를 조금 했었었는데 우리 지훈인데 지훈이의 아빠가 필요했냐 이태선의 아들 지훈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난 걔를 잘 키워서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지 잘 되는 거지 제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2년 만에 또 다시 철수명령을 내렸죠. 한국으로 철수명령 다 또 싹 정리하고 야 다시 오자. 한국에 와보니까 현실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한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들어와서 뭐 사업을 뭐 식자재 유통, 방산 사람들을 많이 하니까 뭐 이거 좋다 해가지고 할 때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선정한 사업은 거의 실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가 추락하는 건 나이가 없다는데 추락할 때 여기서 호적되면 잘못 떨어지면 가속도에 의해서 지하까지 나오면 못 나오겠더라고요. 추락할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넘어질 때 시원해가지고 여기서 되면 일단 밑바까지 떠야지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스프링으로 해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아직 다 안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잘못 떨어지면 지하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태선이 주인지는 원룸 내는 걸 알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명지대학에 가서 이물류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재계 내가 성공을 할 거냐, 뭘 할 거냐는 것을 항시 염두에 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우리 주임 교수하고 그래서 그때 조그만 제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비빌 언덕으로 잡자. 그랬더니 누가 돈 보관해자 뭐해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문서물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서물류를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터득을 한 다음에 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왜 일을 우리보다는 덜 했는데 왜 경쟁력이 많을까? 그건 결국은 문서관리라는 걸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관리 회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을 또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 혼을 싣고 우리 자식한테 사업을 한다면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회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다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시간이 10일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하면 시간 오버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추락하는 건 나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되고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2부. 제가 이 그림도 그리면서도 제가 비상을 꿈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입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간중간 아니면 3,000%세요. 그래도 강의는 많이 가져왔는데 예, 저희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가 제가 재계에 성공한 이태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태선이는 재계일 수 있었어요. 아직도 재계에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려면은 남자는 특히 우리가 그때도 강의했던 게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바깥 사람이라고 여자는 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성공하면 집에서 조금 설거지 안 해줘도 이게 괜찮은데 바깥에서 성공을 못하면 남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모임에 가지만 그래가지고 방 대표도 문제 사업해요. 뭐 사업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열정만 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3M이 필요한데 첫째 맨과
머니와 마켓, 사람과 돈과 시장의 세 개의 3M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의 구성끼리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3M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절실한 성공을 하겠다. 이 사업을 했다면 진짜 죽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절실한 열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의욕은 큰 것보다는 작은 곳에서 발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발동이 많이 되느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 옛날에 1등석 내지는 비즈니스석만 타고 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가려면 600, 800이에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DC도 되잖아요. 90, 100 이게 가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비행기에서 많이 절대로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거기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를 반성을 하면서 제가 10시간도 서서 간 적이 있어요. 잠 한숨도 안 자.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나만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 그래서 캐나다 갈 때 10시간도 제가 서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로 성공할 거냐 라는 것을 해서 제가 5년 동안 준비하면서 미국의 1위 기업 아이론 마운틴 한 6조 정도 되는 회사도 방문을 했었고, 만나주지 않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오파를 계속 놓아가지고 만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자기를 그때 한 300만원짜리 사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때 5만원짜리 사가지고 가서 지금 모르는데 그거 가져가서 도자기 주면서 이거 한국에 지금 줍니까? 걔가 알게요. 그래서 그거 갖다 주면서 걔 만나보고 CEO. 그래서 우리 회사 100억 투자하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름 하나만 가지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또 일본 회사에 또 월 연 3천만 원 주고 제가 컨설팅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국에 있는 한 2, 3위 되는 기업에 가서 CMO로 가서 1,000만 원을 쓰는데 매월 제 개인적으로 쓰는데 300만 원 월급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 문서지기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7일 날 제가 비즈니스를 블랙박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회사에 대해서 대략 10분 동안 무슨 비즈니스로 네가 재계 성공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꺼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코리아 그룹의 문서지기 주식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서지기의 보관관리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서지기의 서비스는 일반적인 창고형 물류보관이 아닙니다. 완벽한 보안과 각종 재해에 대비한 소각 방지 시스템 등을 완비한 공간에 소중한 정보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근무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입니다. 문서관리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60여 년 전부터 문서 보관 관리 사업이 시작되어 1천여 곳의 전문 기업들이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글로벌 선도 기업인 아이언 마운틴사는 약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상장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도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문서 보관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관 관리 서비스 소개에 앞서 대한민국 문서 보관 관리 사업의 표시인 문서지기의 기업 이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서지기 로고는 모 기업인 블랙박스 코리아의 그룹명과 항공기의 블랙박스를 모티브로 도입했습니다. 비행기나 고속철도의 블랙박스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수색팀에 의해 발견되기 쉽도록 표면을 오렌지색으로 도색하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문서지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와 정보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책임지고 관리 보존한다는 우리의 기업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문서 보관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문서를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 인력과 전용 공무원이 위임되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이나 분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개인정보는 물론 회사의 중요 정보인 지적 자산과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 관리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업무 비밀 중 97%는 내부에서 유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추어 문서는 전문 기업에 위탁 관리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문서 관리의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문서지기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는 이천시 마장면 소재 제1문서고를 비롯해서 5곳의 문서고와 정보화 센터를 분산 배치하여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 및 문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관 관리 서비스 도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문서 보관 관리 서비스는 문서 관리 컨설팅, 문서 보관, 문서 수배송, 문서 검색 열람, 문서 스캔, 정보 파쇄의 6가지 전문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서 관리 컨설팅. 문서 보관 관리 컨설팅 전문가가 서비스를 의뢰한 기업을 방문하여 문서 보관 상황을 실사하고 기업 특성과 실정에 맞춘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합니다. 두 번째, 문서 보관. 컨설팅을 통해 확정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서 보관 표준 박스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2중, 3중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보관합니다. 보관 형태로는 문서의 특성에 따라 파일 보관 방식, 박스 보관 방식, 디지털 데이터 보관 방식 등이 있으며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는 문서일 경우 항원 함수리 유지되는 맞춤형 전용 공간에 보관됩니다. 셋째, 문서 수배송.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반출, 입고하는 수송, 배송 서비스입니다. 수송, 배송 차량은 GPS가 장착된 전용 차량으로 현금 수송 차량과 같은 시스템인 2인 1조의 전문 인력으로 보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 IC 바로 옆에 문서고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2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서 검색 열람. 문서지기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웹 기반의 전용 정보관리 시스템은 현재 보관 수량, 문서 상태, 입고 및 출고일 분류 등 전체적인 문서 보관 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환경 개선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드립니다. 긴급한 문서 검색 및 열람 요청 시 요청 문서를 스캔 후 이미지화하여 10분 이내에 암호화된 파일로 고객사에 전송. 신속한 자료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문서 스캔. 컨설팅을 통해 문서 실물 보관보다는 전자화 보관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일 경우 문서지기 정보화 센터에 입고 처리하거나 파견을 통해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화시킵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종이 문서나 기록물들은 초고속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DB화시켜 찾고자 하는 문서를 즉시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정보 파쇄. 보존기한이 도래한 종이 문서 및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화 데이터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완전 소멸시키는 작업입니다. 문서주기 파쇄 서비스는 전국 4개권역의 지역본부를 상설, 국내 유일의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전국 어느 곳이나 신속한 출동 파쇄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최신 파쇄 시스템은 파쇄 입자 크기의 단계별 조절이 가능해 폐기 대상 문서에 등급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문서 파쇄 센터는 일반 문서, 수표,
점표 등 전용 화재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서지기는 국내 유일하게 문서보관관리 6단계의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만일 문서관리 과정을 여러 기업에 나누어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사의 귀중한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위의 서비스에 더하여 문서지기가 실시하고 있는 보안 문서 폐기 서비스 브랜드 정보 지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안 문서의 유출이 염려되는 사무실, 연구소, 생산 라인에 정보 지킴이를 무료 설치하고 전문 보안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수거, 파쇄하는 가장 안전한 보안 문서 폐기 서비스입니다. 세단기나 전자식 기기 사용에 따른 고장이나 관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문서의 두꺼운 표지, 클립, 스테플러, 파일 등 분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서지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차원 높은 문서관리 서비스로 국내 메이저 금융권인 K은행, K카드, C금융지주사, S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국내 굴지의 G그룹, L그룹뿐 아니라 유수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약 120여 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지기는 대한민국 문서보관 관리 서비스의 선두주자로서 보안을 바탕으로 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지적 자산 관리로 근무 환경 개선과 고객사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가를 받아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며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문서지기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끝없는 창조 경영을 통해 문서보관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보안 으뜸, 신뢰 으뜸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영인들은 미래에서 참 먹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것이 경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영상을 보셨지만 저는 과거부터 남이 생각하는 과거로부터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 후에 현재를 정리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에 SIoT 시스템 통합 작업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IDC 서비스라는 지금 요새 최신에 가는데 저희 고객이 지금 120 고객이라는 것은 2년 전입니다. 지금 한 300개 고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진에게 고객, A 플러스 S 그런 쪽에 저희가 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IT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봤지만 결국은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확실한 구축해서 고객하고 연결이 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남이 생각하지 않는, 남이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원스톱으로 해놓은 건 국내 온리 저희 회사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한 3조 시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 마켓 시어를 보유한다면 한 3천억짜리 회사를 제가 좀 만들어서 그때도 3천억 되면 제가 80기 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찍으러 가느냐고 제가 제주에 고립됐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도 항시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만을 보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항시 굉장히 말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사진을 한 칸 찍으려고 이번 강의자를 만들려고 갔다가 5일 동안 고립돼서 제가 있었습니다. 저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하늘을 보면서도 저는 문서지기를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만들고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2번을 올라가는데 제가 한 번은 정상에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해서 한라산에서 이거 찍은 거고 둘째 날은 친구들은 보내고 둘째 날은
고대 예비 산악회, 제가 산악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회장 선택이 들어온 거예요. 날씨가 나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서 했는데 진달래 휴게소까지만 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걸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고. 둘째 날이니까 첫째 날은 48,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둘째 날은 28,000보. 첫날은 30,000보. 그래가지고 제가 기록을 세웠어요. 3일 연속. 그러면서 제가 매스컴에서 봤던 산 증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최고가 아닌 정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고보다는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사진은 제가 지금 뭐로 정상을 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덕평에 있는데 5만 평 정도 땅을 지금 가지고 지금 협상,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0평이 필요하고 25,000평은 분할을 해서 제가 허가를 다 받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봤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제가 꿈꾸고 있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이게 됐을 때 국내 최고관이 정상에 올라서 국가 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민간 기록원을 제가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록원에 만들면 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만 정말로 이 기록을 잘 정리해 놔야만이 그리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생성 주기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꼭 종이로다 복사를 하면 항시 나옵니다. 내부에 놔두면 이게 유출되기 때문에 항시 우리 같은 기업에 아웃소싱을 줘요. 미국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만 떡락 받아요. 근데 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면 그게 5억이냐 10억이냐 비싸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거를 낸다면 차로 한 대 정도 소스 코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가 문서를 받고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버리면 이 페이퍼가 없어버리면 굉장히 이건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팩스도 안 보내요. 페덱스라든지 DHL이라든지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번창하는 것은 이 온라인은 다 오픈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 잠금장치 해놓고 막 해봐도 그러기 때문에 오프라인 문서와 온라인 문서는 동일선상에서 올라가야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 됐어. 그거 한번 침해당했는데 한번 해커가 들어가서 한번 날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기록원 수준의 이거를 지금 당장 아니면 202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면 굉장히 그때는 경쟁이 아닌 미국의 아이런 마운틴처럼 국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저는 이 날이 되면 저는 3천억 아까 말씀드린 3천억 되면 AMP 80기 회장 자리를 그때 한번 저도 공 하나 더 붙여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남았습니다.